안녕하세요. 걱정수집가입니다. 처음으로 노션 교무수첩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들을 관리하는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1라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학생 명렬표라고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학생 명렬표에 들어가야 될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학생의 이름, 그리고 옆에 번호가 있어야겠죠? 숫자 유형을 활용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야 될 게 성별. 성별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는 유형으로 만들어서 옵션을 만들어 줍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그리고 또 학생의 신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생년월일이 있겠죠? 얘는 유형 중에 날짜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전화번호 맞죠?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소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라고 해서 다문 학생이나 혹은 특수학급 학생 같은 경우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텍스트로 하셔도 되고 혹은 다중 선택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저는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체크박스로 만들어 줘서요. 여기에 여러 가지 해당 사항을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자, 맞이 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체크박스도 만들어 주고요. 혹은 어떤 돌봄이나 특별 프로그램 참여하는 그런 것도 표시를 해줄 수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안내장이나 가정통신문을 제출한 것을 관리하는 체크박스도 만들어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장 제출 하고 얘는 여러 가지로 복사를 해 놓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요. 이제 학생 명렬표가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수많은 학생의 데이터를 일일이 치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맞죠? 당연히. 자,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는 한글이나 혹은 엑셀의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학기 초에 이런 학생 명부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줘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 데이터베이스 열들의 순서와 한글 파일의 순서를 맞춥니다. 일단 자, 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특이사항 맞네요. 그러면 얘를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자, 그리고 붙여넣기를 해 볼 텐데요. 자,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누르고 컨트롤 V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 칸을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됩니다. 자, 한 칸 누르고 여기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칸을 이렇게 드래그 한 후에 복사한 거를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분명 파일에는 순서가 잘 맞게 되어져 있었는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지금 1, 2, 3번까지는 맡겨놨는데 순서가 살짝 헝클어졌습니다. 맞죠?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 보면 가끔씩 순서가 이렇게 헝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 뒤죽박죽 섞이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들의 순서만 위아래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수기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정렬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정렬로 번호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번호대로 맞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런 성별 같은 경우 여기에 제가 옵션을 미리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 여자로 바로 입력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자, 이런 옵션이 없었다고 해보면 여기에 남자 여자 이걸 복사했었어도 안 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옵션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주시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번 입력한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지웠던 데이터도 만들면 다시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렬 기능 활용해서 순서를 맞춰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데 이 두 부분이 비었죠? 자, 왜 비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생년월일의 형식이 이 두 가지만 달랐습니다. 지금 6번이랑 8번이 되지 않았죠? 6번이랑 8번이 되지 않았습니다. 7번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다시로 되어 있는데 왜 7번은 되고 6번, 8번은 안 되었을까 하면요. 이 슬래시랑 다시는 상관이 없고 이 형식입니다. 월도 두 글자, 일도 두 글자. 그러니까 그냥 4가 아니라 04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도 그냥 1이 아니라 01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이랬더니 제대로 붙여넣기가 되었죠.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하실 때 이렇게 연도 4글자, 월 2글자, 일 2글자 이렇게 형식을 맞추고 복사를 하셨어야 한다는 거. 이것도 꿀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이게 숫자나 텍스트랑 무슨 차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PC에서는 제대로 잘 안 되지만 휴대폰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열어가지고 이 전화번호를 클릭하면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 속성 유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특이사항을 그냥 텍스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만약에 얘를 자, 다중 선택으로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다중 선택. 자, 이거는 그냥 선택이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는 거라면 다중 선택은 여러 개의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중 선택으로 한 후에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안 되었. 왜 안 됐냐면 옵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정서 행동 그리고 다문화 그냥 저는 옵션만 만들어 줄 뿐인데 복사했던 데이터가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고 있죠. 맞죠?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학습 부진 특수 이렇게 지금 옵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지우고 옵션이 남아있는 채로 다시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한 칸 누르고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칸을 드래그해서 붙여넣기. 지금 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가 안 되고 뭐가 됐는지. 자,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정상이동 다문화 들어갔고 특수 다문화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번이랑 3번 둘 다 똑같이 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데 얘는 안 되고 얘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점으로 콤마로 이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조하게 다시 해보면요. 이렇게 여러 개의 옵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중 선택으로 할 경우에는 콤마로 이어졌어야 한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훨씬 더 깔끔해졌죠? 이렇게 특이사항 다중 선택으로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하나의 학생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이름이라는 열이 제일 왼쪽에 있었죠. 이게 이제 제목열입니다. 제목 속성. 그래서 얘는 유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맞죠? 다른 거는 유형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만 이 제목은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 이 이름이 이 김일번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 페이지의 제목이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열 때마다 이 학생들에 관한 정보를 전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보기 싫으니까 2, 5, 3, 5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는 1.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학생에 관한 페이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맞이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돌봄 이런 것도 해당한다면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표 데이터베이스에서 좋은 점이 밑에 계산이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딱히 계산을 줄 일은 잘 없고 여기에 이런 체크한 수만 세릴 수 있습니다. 바로. 자, 여기 보시면 체크 표시된 게 몇 개인지 바로 보여줍니다. 이것도 체크 표시됨. 체크할 때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내장 제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체크를 할 때마다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편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가로로 속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스크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넘기다 보면 이 중간에 있는 애가 누구 거였지? 헷갈립니다. 맞죠? 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가지 고정이라는 기능을 활용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10가지 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0가지 화면에 고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름 10가지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겨도 이렇게 얘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얘구나 이렇게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고정 기능입니다. 그리고 더 늘리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10가지 고정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지금 마우스 커서를 잘 보시면요. 이렇게 잡는 모양으로 바뀌죠. 커서가. 이 고정된 열에 가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도 고정된 열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10가지 고정도 활용하면 정말 좋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지금 속성을 계속 만들어 주다 보니까 간격이 지금 조금 불필요하게 넓어졌습니다. 맞죠? 그럴 때 이렇게 일일이 맞게끔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마우스 커서를 이 열의 경계에 갖다 대면요. 이렇게 간격 조절하는 이 모양으로 바뀌죠? 이때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때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속성의 크기에 맞게 딱 줄어듭니다. 근데 물론 이런 체크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이거 말고 만약에 이런 주소나 생년월일 같은 경우 이렇게 2번 누르면 간격이 알맞게 조절된다는 거 이것도 꿀팁을 설명드려 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속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절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의 이름을 눌러서 페이지를 열 때 지금은 사이드 보기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이드 보기란 이렇게 오른쪽에서 페이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여기 레이아웃 표 누르시면 페이지 보기 선택, 여기에서 중앙에서 보거나 전체 보기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보기는 이렇게 열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전체 페이지로 보게 하면 이렇게 전체 페이지로 나옵니다. 이거는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세로선 표시도 거둘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열 줄 바꿈이라고 해서 텍스트가 만약에 이렇게 길어질 때 지금은 줄 바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꺼주면 이렇게 긴 부분은 생략이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 알아보았고요. 중요했던 거 복습을 해보면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일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명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여러 칸을 드래그해서. 그리고 이런 옵션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고 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날짜 형식도 유의를 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속성 순서도 원래 학생 명부랑 순서를 맞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에서는 이렇게 밑에 부분에 계산이라는 게 나와서 체크한 것도 빠르게 계산을 해줄 수 있다. 막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학생 수를 모두 세거나 혹은 날짜에서 뭐 가장 이른 날짜, 최근 날짜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션 교무수첩의 가장 기본적인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 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